쌤. 응? 아이거리가 52번 풀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S에 대한 2차원식 하나랑 T랑 S에 대한 2차원식 하나 나와서 S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T가 뭐다가 딱 나오는데 만약에 T에 대한 2차원식도 있고 S에 대한 2차원식도 있고 T랑 S에 대한 2차원식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T에 대한 내림차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럼 TS가 섞인 2차식이 나와. 그런 후 나머지 찌끄러기들은 S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 TS, TS 막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0이 되는 게 꼭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나 두 개의 식은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지. 문자가 두 개니까. Yes.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두 점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두 직선하고 각각 수직이에요. 그니까요. 응. 왜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서로 코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있어요. 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결국에 그거야. 두 직선의 거리라는 게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점과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소값. 아. 근데 그 두 점을 이었더니 각각의 직선과 수직이더라. 자, 평면의 방정식. 바로 오른쪽에 있죠. 일단은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조금 해볼게요. 예측. 자, 우리가 잘 봐요. 직선에서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 다음에 평면에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 보자. 네. 그럼 공간에서 평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 이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네. 그거야. 일단 그게 시작. 자, 평면은 방향 벡터라는 개념도 있겠어 없겠어? 없죠. 당연히 없지. 그렇잖아. 직선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방향성이라도 있지. 평면은 뻗어나가는 방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네. 법선 벡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평면에 수직인 수많은 벡터의 대표를 데리고 오는 거야. 오케이? 평면의 대표요?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얼마나 많겠어, 그치? 많죠. 그거의 대표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라고. 아, 예. 그리고 이 위에 한 점만 주어진다면 생각을 해봐요. 어떠한 직선에 수직인 평면 엄청 많지? 그 평면들 중에서 한 점을 딱 잡아버리면 하나가 딱 정해지지. 그거야. 한 점과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거라고 놔요. 그러면 이 벡터랑 무슨 관계? 그렇죠.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기억나요? 공간 도형에서 이 평면에 이 직선하고 수직이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이라는 거. 그걸 기본으로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x-x1 y-y1 z-z1이라는 이 벡터는 얘랑 수직이라고. 벡터에서 수직이면 뭐? 내적이 뭐다? 이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Yes. 오.
이해가 될랑랑? 자, 그러면 아까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공식이 없었지. 근데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공식을 같이 유도를 해보자. 한 번이요? 거리요? 응. 평면 알파. 자, 순서는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고서 수선의 반 H의 좌표를 구한 뒤 AH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AH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AH의 직선의 방정식. 네. AH의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가 ABC예요. 즉,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점 x1, y1, z1. 그럼 h의 좌표는 는 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AH의 길이입니다. 그게 거리예요. AH. 거리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떻게 돼? 루트 제곱. AT의 제곱, BT의 제곱, CT의 제곱이죠? 그지? 자, 그럼 T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T의 값은 H가 이 평면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직접 저 평면의 방정식에 집어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T자리에 여기서 나온 T를 넣어줄 겁니다. 이해됐나? 얘를 여기에 데리고 왔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이 생겼다. 네. 이게 됐어요? 다 된 거야 이제. 네? 다 됐고 이제 생각이라는 걸 조금만 하면 돼요. 생각이요? 응. 어제 못하는 거. 그러면은 봐라.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 D1, D2가 이루는 각의 크기면 되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잘 봐. 얘는 방향 벡터고 얘는 법선 벡터야. 그럼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각의 크기는 이거잖아요. 따라서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한 다음에 그걸 90도에서 빼면 되지. 그게 직선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에 이루는 각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의 법선 벡터랑 얘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셋 중에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는 90도에서 빼야 된다는 거. 직선과 직선이 어디 있대요? 뭐가? 앞에 세트는 직선과 직선은 이미 아, 여기서는 직선하고 평면, 평면과 평면만 언급하죠 당연히. 예. 자 그러면 53번부터 한번 봅시다. 53번.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목표는요 53번부터 60번까지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 있는 구의 방정식이니 원의 방정식은 너희들 벡터 방정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몰라도 그만이고 근데 그거 몰라요. 구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가장 큰 두 개의 맥락은 이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응? 많이 안 떠.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다 아니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조회수를 늘려. 최소한 언제쯤 내가 광고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너무 큰 욕심이. 그래? 보이즈 비 앰비셔스 몰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53번 법선 벡터가 1, 2, 3이고 3, 마이너스 1, 4를 지나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A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평행한 평면이에요. 평행한 평면. 그럼 두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건 법선 벡터가 어떨까? 그렇지, 같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법선 벡터 2, 1, 3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A를 지나니까 여기 써주면 됩니다. 3번에서 A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가 되겠네. 2, 1, -3 점 A. 아유, 정리가 안 되네. 헷갈리네. 근데 초록색 어떻게 나온 거예요? A, B, C를 법선 벡터로 갖고 X1, Y1, Z1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응? 어떻게 하라고? 와, 평면 A랑 평행하면 2, 1, -3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몇 번?
이게 여기 있는 A 그 A, B, C가 방향부터인 거예요. 평면은 방향부터 없대요. 수직인 직선이라고 돼 있잖아. 평면의 수직이야. 그럼 평면에는 법선 벡터가 있어. 그럼 이거에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얘의 방향 벡터가 얘의 법선 벡터랑 같겠지. 근데 복선 벡터가 1, 2, 3이래요. 아니, 그건 1번에서만 쓰는 거고 오케이. 알파의 법선 벡터인 오케이. 알겠어요. 뭐 좀 알겠어? 조금? 거짓말 모르잖아. 아니 미안해. 한숨이 절로 나와? 이게 그래도 나은 편? 뭔가요? 왜냐면 제일 낫다라기보다 제일 익숙한 거죠. 벡터를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행렬이나 극방 정식은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인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진 않겠지, 대신. 그거야 선생에 따라 씨. 그런가? 쌤. 응?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2번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거가 그 알파의 2, 1 마탐을 내려오는 거죠. 네. 평면이 평행인 평면이니까 거니까. 평면의 법벡터가 같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수직인 거는 평면의 법벡터가 네.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된다. 수직이면 그래서 54번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겠다. 벡터는 따라서 3분의 8. 그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거기 그래서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워. 55번이요? 왜요? 방향 벡터 구하고 P 지나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평면인데 방향 벡터가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법선 벡터를 못 구해요. 어떤 하나의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겠죠. 그러나 한 점을 딱 주는 순간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네. 523은 2번에서 첫 번째 부분에 좀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고 하나는 평면의 법선 벡터잖아. 3이 마이너스 1. 아 예. 직선의 평면. 왜지? 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몇 번? 65분. 자, 65번. 우리 평면에서 그 좌표 평면에서 어느 한 점 주고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때? 무수히 많죠. 거기다 저거 하나 더 주면은 그래놓고 한 점을 딱 더 주는 순간 직선이 정해지잖아. 그렇죠. 평면도 공간도 똑같아. 이 직선을 포함한 평면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서 이 점을 딱 주는 순간 한 평면을 결정해. 오케이? 네. 그래서 제일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이 문제는 제일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이 평면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 오케이? 그렇게 제일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세 점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A, B, P. 그런 다음에 PA 벡터와 PB 벡터의 동시에 수직 벡터를 구해. 그거 언제 구하고 있어? 그게 바로 외적이야. 그럼 이게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한 점이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나와. 이게 외적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야. 오케이? 딱 그 반응이 나오는 게 딱 맞아. 그걸 언제 구하고 있지? 여기에 두 점은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긴 하거든. 그럼 좀 똑똑하게 푸는 방법인데. 그럼 이게 외적도 상당히 똑똑한 방법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의 원래 의도는 잘 봐.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도 계속 해왔던 건데,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요거 기억날까요? 이렇게 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h 값이 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뭐라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하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 오케이? 응? 자, 그럼 이 직선 L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두 개로 쪼개요.
오. 그러면은 이렇게만 쓰면 뭐라 그랬지 내가 분명히? 아까? 이거 평면이야. 아, Z는요? 아니 그거를 쓰면은 직선이고 여기까지만 쓰면 평면이야. X, Y 평면이요. 예쁘게 한번 써볼까? 얘는 이렇게 쓰고 나니 평면인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래? 알기는 하겠다만. 참고로 얘는 이제 Z축에 평행한 평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평면이야 둘 다. 네.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의 L이야. 그럼 두 평면의 교선인 L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평면은 Z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평면의 방정식이야.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왜 H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 H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평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문제에서 본래 의도한 방법이에요. 지금 다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미적 이런 거보다 더 쉬울 수는 있지만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민이라도 다 써봐야지. 능력. 이제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경험을 조금 하나라도 더 쌓아봐야 되는 거야. 56번 보더라도 나온 애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갑자기 직선을 주고 정사형을 시켜요. 자,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은 뭘까요? 라는 거야.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걸 지우면 뭐의 방정식이 된다고? 평면. 이걸 지우면 평면. 이 두 평면의 교선이 직선 L이야. 네. 알겠어요? 이름이 만나는 그러게. 이게 너무 당연하다든지 알아들이지 말고. 왜요? 응?
각각의 이 직선 L을 xy 평면, y 평면에 이렇게 정사형 시켰을 때 그 값들을 무시했을 때 생겨나는 평면의 방정식의 교선이 L이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답게 써줘야 되니까 우리 y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고 y는 2g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네들을 합체시켜주면 2g 마이너스 4지만 실제로 얘를 쓸 때는 몇 단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x, y, z의 계수는 항상 1이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언제나 는 t로 풀으라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은 이렇게 되고 이걸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해주면요. t가 나올 거고 t를 대입해주면 p가 나오겠지. t가 나왔고 t를 어디다 대입한다고? 아니 구한 t를 네. 여기에다 넣어주면 p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7번 한번 해봐. 시간이 너무 금방 가. 네, 그 20분의 표현 연습하는 게 좋죠. 공부는 다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 1학기 때 하는 거죠. 캘큘러스 하려면 식딱 보고 미분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존나 풀기 쉽게 생겼던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단 네, 영어로 맞아. 영어로 있어서 다른 그렇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보니 아니 어렵던데 어려워요. 영어라고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다 수업 버릴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해. 그래서 다 해. 어렸으면 좋겠다. 2학 물고 할 때, 정시한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분 물고 데이트. 나도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좋겠다, 니네. 스카 가야죠, 스카. 고3이 장점은 맞죠? 네.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거. 방향성이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 뭐 다른 게 뭐? 무작정 공부. 아, 공부요? 공부 안에서 그게 아니라 단순 공부. 1, 2학년 때는 다른 것도 하고 막 빈둥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눈에 앞에 놓인 공부들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정해야 돼요, 니네가. 하루에 뭘 몇 시간 하고 뭘 몇 시간 하고 그러지.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로그 지수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지수로 수능률. 근데 약간 인강을 들으면 뭔가 그런 거 해소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지? 한지 오래돼서. 생긴 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선생님. 그럼 우리가 가서 잡아 몰라. 그럼 카페 같은 데 있잖아. 카페 같은 데 가서 선생님들 분석글 몇 개 읽으면 대충 감 잡지.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해봐.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 업계의 탑3를 벗어나지 마. 마이너한 찾아가는. 그게 맞는 거야. 괜히 마이너한 사람 거 인강, 어차피 인강 듣는 거 마이너한 사람 거 인강 들으면서 그냥 자기 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학교쌤이 수능이랑 내신 둘 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니네들이 지금 시간이 있다니까. 네, 있죠. 응, 있다니까. 이럴 때 하라고. 시간 내서 그 시간들 쪼개서 하라고. 학기 중에 어떻게 하냐고. 학기를 못해요. 그래. 지금 한 바퀴 돌고 뭐든 더 늦기 전에 지금 벌써 1월 5일이야. 아 시간 존나 빠르다 진짜. 새해는 지 벌써 5일이야. 일주일이 그냥 벌써 110시간이 넘게 지났어. 지금까지 잘 들어. 112시간 지났네. 112시간 새해 된지.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수능 날까지 D 아 마이너스. 그럼 왜요? 리얼 왜요? 아니 280.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냥 족같아요 그걸 보면 압박감을 기분이. 느끼는 압박감을. 아니 압박감이 자시고 학교에 무조건 붙여줘. 닥치고 내신이나 할 것이지 뭘 D-2를 아 학교에 어딘가 한 군데 붙어있을 텐데. 네? 왜요? 예, 그런 본 거 적이 붙어있어요. 없는데. 알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잡아서 내세요 하면 내고 시험 보세요 하면 보고. 아유, 그렇게 쉽게 대학 가는 거면 얼마나 좋겠냐. 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많이 내가 한 만큼 딱 대학 결과가 나와. 그리고 기왕이면 1년 바짝 해가지고 대학을 한두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좋아. 그냥 일단. 네, 저 2학년 2학 그러니까 그 2학년 2학기 전체 성적이 그전 대비 1 이상이 올랐거든요. 진짜? 전체로? 네. 좋네. 거의 1이 올랐는데 지금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만회, 그러니까 어차피 1대1 만회가 되겠냐라는 거잖아. 안 돼요, 만회가. 아니 그러니까 만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향상되고 있는 성적의 그 모습이라니까. 그거는 의미가 되게 커. 있는 줄 알았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평점이 어느 정도 돼야겠지. 3학년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 돌입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4학년 때 또 1을 올리래요. 쌤이 3만 원이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쌤 근데 수학만 올리면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수학만 올리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수학이 올랐어. 오르긴 올랐죠. 아,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이 등수는 올랐는데 등급이 쉽게 안 올라가. 그 어딘지 알죠? 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유진이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다. 당연하죠. 너무 괴로워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허우적대는 느낌.
근데 그 허우적대는 것마저도 안 하면 가라는 아 방금 되게 명언이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네. 그거 성적이라도 맞는 배우고 거 있으니까 지금 그럼 고민하는 거지. 그럼 가라앉으면 그냥 개 무서운데. 파워가 되는 거야. 그냥. 아 존나 웃기네.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57번 설명할게요. 나는 이제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은 정말 쓰레기같이 보냈거든. 근데 학교 수업 절반을 잤어요. 저희 학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고3 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 좀 정말 바람직하게 1년을 보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딱 자는 시간에 자고 근데 나는 저런 사람들이 좀 기만이라는 생각이. 알아. 1, 2학년 때 열심히 할 애들한테 이건 나.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 2학년 때 개빠졌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신은 그쵸. 그러니까 많이 하게 그런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수업 시간에만 잤을 뿐 그 이후에는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그냥 한 60명 중에 한 20등 정도? 아, 근데 과거에서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아. 완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국어 이런 과목들 진짜 개발 한 4점대 나오셨을 것 같은데. 국어 맨날 우리는 수음이야. 아, 병 느껴져. 수미양이야. 아 존중해요. 국어 5단이면 우리도 국어 5단위 해야 된다고. 네. 됐다 이거. 거기에 문학도 있고 뭐. 네, 나는 거야? 진짜. 문과 이과 아닌 거야? 야, 영어도 5단위 해야 돼. 말이 안 돼. 국어랑 영어는 없어야 돼. 아, 나 근데 이번에 둘 다 2단이잖아. 3학년 때. 그러니까 아, 씨발 이게 안 돼. 야 봐봐. 저 말이 안 되는 게 국어 영어 합친 거랑 수거만 보는 거랑 등급 차이가 0.8인가 나죠. 진짜로? 중간 때는 거의 1 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살짝 차이가 좀 그다 많이 했구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국어 영어 합친 등급 합친 게. 그러니까 수가- 국영수거랑 수가 비교하면은 지금 0.8 나는 거예요 차이가. 말이 안 돼. 무슨 애야? 그 국영수가 아, 그 국영수가 뭐야 등급 그 평균이랑 수가 평균이랑 평균이랑 차이가 0.8. 그럼 과학 다 합친 거랑 2과목이랑 4과목이랑 같다는 거잖아. 아마도 그냥 구경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있다. 잡아먹고 있다는 마이너스를 거죠. 많이 시키고 족 있다. 같아요. 결국 그거지 뭐. 말이 안 돼요 진짜. 아, 진짜로, 대단하지. 진짜로. 아, 근데 너네 이제 웰컴 투 아. 한국사다 이것들아. 한국사? 세계사로 단련이 돼 있다고. 쌤 진짜 진도 존나 빨라. 한국사에? 상당히야 한국사. 3학년 네? 때 오, 한국어 아, 나 상당히야. 한국이야? 일본어도. 3단이라고. 네, 한국 한단. 어? 요새 한국인이라면 또 자, 아니 진도 절대 못 따라와. 진짜 개빨라 지금. 자 볼게요. 57번 봐봐. 예. 1번은 우리 직선에서 하던가 평면에서 하던가 공간에서 하자 이 얘기야. 근데 이 작업을 우리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도 했던 거 기억나요? 다만 그게 기억나요. XY 평면이었던 것 뿐이지. 평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뒤틀린 하나의 평면을 잡고 하자는 거야. 일반적인 평면. 이 어? 평면 파이야. A만 대칭시키는 그렇죠. 거. 그래서 A 대칭시키잖아. 직선. 그럼 A 대칭시킨다는 건 이 수선의 발 있죠. 수선의 발을 구해야 돼. 그러면 순서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럼 A라는 4,4,5를 지나고 여기에 법선 벡터 1, 2, 2가 방향 벡터가 됩니다. 다시.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어. 얘의 방향 벡터가 얘의 법선 벡터야. 오케이. 그렇죠. 그럼 H라는 점은 얘기했죠. 계속 는 T로 가라고. 네. 저게 H가 하는 거야. H. 그런데 H는 어디 위에 있어? 파이 위에 있어.
얘를 파이의 방정식에 넣어요. 그럼 t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h의 좌표가 나와요. 네. 끝났지? A하고 C의 중점이 H예요. 그럼 C는 이거 2배에서 A 빼면 돼요. 그렇게. 뭐 해서 뭘 빼라고요? 이거 2배에서 얘를 빼라고.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니까. 역으로야. 그래서 C가 나온 거. 그러면은 정 P의 좌표는 C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거하고 파이의 교점이잖아. 또 이거는 C와 파이의 교점이 똑같은 되는 거 아니에요? P니까 직선 BC의 방정식은 두 점이 주어진 거잖아. BC. 그러면 C에서 B를 빼서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한 점 잡아서 그럼 또 점 P의 좌표는 는 T. 그 다음에 다시 저 파이의 방정식에 넣어주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9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계산이 너무 이게 맞나? 너무 좋았어. 근데 P와 답지는 가장. 응? 답지는 강자네. 그러니까 아니 뭐 T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아. T가 수다 입장으로구나. 1, 4, 3 4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4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3 1, 2, 2 마이너스 40t네 마이너스 이게 36이네 어우 예쁘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 1 근데 두 점이 그러니까 평면에 의해서 공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두 점을 주어줬을 때 그 평면에 한쪽에 둘 다 몰려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넣었을 때 부호를 보는 거야. 둘 다 플러스면 같은 쪽. 그러니까 식에 넣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우리는 음함수라고 하잖아요. 요 식에다가 얘네들의 좌표를 넣었을 때 부호가 같으면 같은 쪽, 다르면 반대 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쪽에 있으니까 똑같은 데서 두 번 해준 거고 다른 쪽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부등식의 영역에서 가르치는데 그게 교과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구나. 가야지. 우진짱. 그동안은 그냥 뭔가 비정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매주 다른 걸 한다고 하니 머릿속이 심란할 거다. 여기 빈다를 좀 아니지. 7시까지 비었다. 이 교재를 6시 이후에 수정하기. 몇 시? 6시 이후에 수정하기. 어디? 해야지. 아 진짜 아이고. 플러스 하면 과목이 뭐야? 생물. 그거 보니까 뭐 단어를 뭐 영어로 그냥 뭐 외우라고. 너 선택 뭐야 뭐냐? 난 물리 화학이지. 근본 과목. 뭘 구분이냐? 잘 되면 장땡이. 너는 근거가? 너는 나도 뭐야?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니까 사용이 되는 거야. 웃기다. 근거? 아 근데 생명은 너무 영어. 근데 등급 생각해서 물화하는 좀 다르잖아. 생물해. 등급 때문에 그렇게 말해드리고. 왜? 나 등급이 보통 받으면서 근거가 근거가- 쉽지 않아. 물이 너무 사람수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단이라서 생물이. 아이고. 이거는 다음 수업 때 이거 하는 거야 아니면 일단 들고 와. 이거 하는 거야? 일단 들고 올 거고 뒤에 질문 좀 받고 마무리 좀 짓고 그다음에 해결로 넘어갈 거야. 다음 주 목요일 뭐죠? 이거는 아 어차피 그냥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네. 한참 있어야 된다며. 아 생각해니까 어차피 주일날 와야 될 것 같아. 아 나중에 받게?